확률의 곱셈 정리 부분은 사실은 그냥 확률을 곱해서 연산을 한다는 뜻이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곱한다는 사실만 알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문제 풀 때 너희들 경우의 수에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가 연습이 잘 돼 있으면은 사실은 곱하는 연산 써져 있는 내용 그대로 확률 구해서 곱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보는 그런 단원이고, 사실은 여기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약간 정의가 필요한 단원이니까 예전에 배웠던 단원들도 다시 한번 머리 좀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독립 종속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자, 독립 종속하고 좀 구별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지. 우리 독립 사건, 종속 사건,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지?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준비 첫 시간에 배웠던 거. 배웠던 거 있었어. 일단 너희들이 구별을 해야 될 게 얘 둘은 같은 종류의 놈이야. 같은 종류가 무슨 뜻이냐면 얘 둘은 정의가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고 배반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종속하고 배반하고 조금 많이 독립하고 배반하고 많이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반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독립과 종속은 우리 정의하고 구별하는 법을 좀 따로 정리를 해서 배울 건데, 두 사건이 독립이다, 종속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만약에 주게 되면 그거는 두 사건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지. 서로 어떻다는 뜻이면 종속적이라는 뜻이고, B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전혀 상관이 없으면은 A가 일어날 때 그러면은 두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할지 걔를 우리 수식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자, 독립이라는 말하고 자, 종속이라는 말은 자, 표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해줄 테니까 좀 기억으로 너희들 우리 정의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의 A가 일어날 확률하고, 그 다음번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B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안 일어날 때의 확률하고 두 개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관련이 있다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의 확률이 어떻겠어? 두 개가 같아지겠지. 정의상으로는 이게 두 개가 정확하게 상관없이 P가 같다는 게 독립의 정의이고, 얘가 만약에 B가 일어날 때의 확률하고 B가 일어나지 않을 때의 확률하고 두 개가 다르게 되면 서로 영향을 준다는 뜻이라고 일단 정의하는 이래. 그런데 우리 이제 문제에서 첫 번째 예제에서 두 사건이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물어볼 때 정의 갖고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이제 얘 식을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판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심화 강의를 따로 해주게 되면 우리 이제 비율로도 판단을 할 거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할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 빨리 풀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는 우리 그냥 그대로 우리 판별하는 방법은 이 식을 변형시켜서 나오는 거. 어떨 때 독립이지? 어떨 때 독립이니? 두 개 동시에 일어나는 놈의 확률이 뭐랑 같으면 A가 일어나는 확률과 B가 일어나는 확률 두 개 곱해서 같으면 독립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PA하고 PB하고 곱했을 때 두 개가 같이 가능해요. 이게 바로 우리 종속사건이라고 정리를 하고, 얘를 우리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A가 일어나는 확률, 여기 B가 일어나는 확률, A가 일어나는 확률을 쌤이 A라고 하고 B가 일어나는 확률을 B라고 하게 되면 두 개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뭐랑 같다고? 얘가 두 확률이 뭐랑 같다고? 곱한 거랑 같다. 얘가 A 곱하기 B랑 같다는 뜻이야. 우리 이제 독립 종속 판단할 때 문제 가장 많이 푸는 게 그래프로 가장 많이 풀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풀 거고, 두 번째로 많이 푸는 게 우리 표에서 비율을 갖고 많이 풀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야. PA가 0.4라고 나오고 PB가 0.6이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 이런 거 나오자마자 보자마자 여기 A는 0.4라고 써놓고 여기
B는 0.1이라고 써놓고 만약에 PA and B가 0.24라고 나오게 되면 여기가 0.24라고 나오게 되면 두 개 곱해서 나오겠네. 그럼 두 사건은 무슨 뜻이야? 독립이라는 뜻이라고. 그런데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PA and B가 0.4라고 나오게 되면 얘는 독립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이해됐지? 그리고 중요한 게 PA 전체에다가 PB를 곱했을 때 교집합이 나오는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림으로 판단법이니까 여기 정도까지 기억을 하고. 그 다음번에 처음 듣는 사람들 조건법은 선생님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말 그대로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야. 요건 그냥 용어적인 정의만 기억해놓고 문제 풀 때 조금 사용하면 되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줄게. 자, 그리고 조건부 확률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쌤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는 해놨어.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 뭐 확률 구하기. 확률 구하기 문제는 문제가 다 이렇게 돼 있어. 뭐뭐뭐뭐뭐일 때 뭐뭐뭐뭐일 확률을 구하세요.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던 거는 내가 주사위를 6번 굴릴 때 여기가 내가 시행이 나오게 되고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 우리 일반적인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조건부 확률은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는 이런 확률을 묻기 때문에 앞에 있는 놈이 시행이 아니라 사건이 나오게 되거든. 왜 사건이 나오게 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확률을 구해야 돼. 근데 이거 사실은 정리는 이렇게 해주지만 얘는 순수하게 100% 활용 문제거든. 글로 길게 정리가 돼 있단 말이야. 얘가 시행인지 사건인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이 선생님 정리는 해주지만 얘는 그냥 그대로 주어진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든지 아니면 카드를 뒤집든지 주사위를 굴리든지 그냥 그 자체로 우리 확률이나 경우의 수를 통해서 확률을 구해낼 거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는 별로 없어. 근데 하나는 구별하는 게 좀 필요해. 다음 시간에 배울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경우는 앞에가 시행된 사건이겠니?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앞에서 뭔가가 시행이 벌어지는데 내가 뭘 구하는 거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아니고 그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는지에 대한 걸 보게 돼. 그래서 독립시행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 문제에서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 무조건 독립시행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한 번 굴릴 때랑 두 번 굴릴 때랑 세 번 굴릴 때랑 무조건 독립적으로 되게 문제에서 주어져. 여기 앞에는 별로 판단할 필요 없이 뒤에가 뭐여야 되냐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는지에 대한 걸 묻게 되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자, 어떤 게 몇 회 일어나냐, 아니면은 몇 개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몇 명이 선택이 되느냐, 개수, 횟수, 명수에 대한 것을 확률에서 묻게 되면은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해놓고 위에는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지만 너희들도 자세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거 알겠지만은 모든 문제들 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왔던 말로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그림이랑 표로 바꿔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어낼 거야. 그렇게 되면 위에나 아래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니까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자. 오케이. 쌤이 수업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와, 프린트 스캔하고 프린트 뽑는 데만 한 시간이 한 3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너희들 저기 필기본을 다 만든 게 오늘 몇 시였냐? 아까 한 4시쯤, 한 4시나 4시 반쯤 나가더라고요. 그때까지 열심히 만들고 어제 기생충 안 봤으면 좀 더 빨리 끝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스캔도 이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조교쌤한테 부탁했는데 프린트가 나오지가 않았고 조교쌤은 고생하셨어. 자, 조교쌤한테 박수. 좋아. 쌤한테도 박수. 고맙다. 내 힘이 나는 것 같다, 얘들아. 진짜 힘이 나는 것 같다. 자, 여기는 설명은 안 할 거고 식의 이해라고 적어놨는데 얘들아 별로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어. 그냥 식의 이해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써가지고 너희들도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 거야. 단 이제 모든 해설지들이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지
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눈으로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고 갈 거고 여기는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하나만 중요한 거. 자 우리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는 확률이라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니 얘들아?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있고 여기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있어. 자, B가 일어날 때라는 얘기는 전체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얘가 됐다는 얘기야. 얘가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는 확률이야. 얘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다고. 그냥 B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A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요거 즉 위에가 뭐가 되냐면 A and B가 되거든. 자, 이게 정의식이야. 이게 정의식인데 우리 이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해결을 하기도 해. 얘가 P, A and B라는 놈은 알겠습니다. P, A and B라는 얘기는 우리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할 때 보게 되면 모분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and B의 경우의 수라고 쓸 수 있고 뭐라고 써요? 경우의 수라고 쓸 수 있고 요놈은 B의 경우의 수를 뭘로 나눠준 거? 전체의 경우의 수로 나눠준 거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기는 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S 다 날라가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그런데 자 얘는 자 우리는 버릴 거야. 얘는 아예 버릴 거야. 자 우리 앞으로 이런 조건부합 문제는 경우의 수로 구할 게 아니라 우리 100%다 확률로 계산할 거야.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B가 일어날 때하고 A and B가 일어날 때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 따라서 얘가 다르게 문제가 측정이 되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어떨 때는 경우의 수 풀어도 맞는데 어떨 때는 경우의 수를 풀었을 때 나눠지는 숫자가 달라가지고 답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 근데 그거를 편안하게 내가 문제 볼 때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그냥 제외시켜버리고 우리 조건부 확률 문제는 싸그리다 확률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야 오류가 안 생기니까. 이게 참고서들 보고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때 어떤 문제는 경우의 수 풀어내고 어떤 문제는 확률을 풀어놨는데 그냥 그렇게 공부하다가 내가 잠깐 착각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딱 풀어버리게 되면은 답이 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무조건 버릴 거야.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는 우리 무조건 확률을 구한다. 이 부분 하나만 체크를 해놓고 갑시다. 그리고 넘어갈게.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을 처음 듣는 사람도 우리 이제 그림에서 어떤 확률을 구하는지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왜? 활용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표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저희 뭐 표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할까? 자, 뭐 A 사건, B 사건 이렇게 2x2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남학생이라고 그러고 여학생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 자리는 나의 수업을 듣는 학생. 그리고 여기는 나의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 누구 공부를 더 잘하겠어? 자, 여기가 24명이고 왜 대답이 안 튀어나와? 여기 32명이고 여기가 36명이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가 100명이라고 봤을 때 자, 1번 좀 봐봐. 1번은 뭐냐면은 내가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한 명을 선택할 때 수업을 듣는 남학생이라고 이런 확률이 나오게 되면 이게 그냥 확률 문제인지 조건부 확률 문제 내가 판단할 필요가 있냐고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한 명을 선택한대. 그럼 몇 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수업을 듣는 남학생이라는 건 남학생이 얘기하는 거야? 여학생이 얘기하는 거야? 수업을 듣는 남학생이 얘기하는 거야? 내 수업을 듣는 남학생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100명 중에 24명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알 수 있다는 거야. 물론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두 번째로 문제가 쓰지는 않은 게 수업을 듣는 학생일 때 남학생이래. 이게 무슨 조건부 확률이냐고. 수업을 듣는 학생일 때 그럼 전체가 몇 명이야? 이거 두 개 더한 몇 명? 56명이 전체 수업을 듣는 학생이잖아.
그 중에서 남학생이라는 얘기는 수업을 안 듣는 애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수업을 듣는 56명 중에서 남학생은 24명이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P는 56분의 24라고 쓸 수 있다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거를 조건부 확률이 자꾸 정리에다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식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럼 세 번째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수업을 듣는 학생의 확률을 구하래. 수업을 듣는 학생의 확률. 그러면 100분의 얼마나 얘기야? 수업을 듣는 애가 56이지. 100분의 56이라고 구할 건데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이 부분을 조금만 문제를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조금만 다르게 식을 해석을 하게 되면 전체 경우가 이 100명 중에는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고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고 수업을 안 듣는 학생 44명도 있고 그 중에서 수업을 듣는 56명. 이게 본격적인 조건 확률이 된다는 소리야. 이게 본격적인 조건 확률. 막상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조건부 확률이든 모든 확률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표를 그리든 그림을 그리든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몇 명이 되는지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가면서 가볍게 정리만 해주면 답이 나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요. 그리고 확률이 어려운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업을 못해서 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이 아니기도 해서 그래요. 지금 이제 늦었어. 내가 너희들한테 책 읽으라는 소리 못해. 책 읽으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책 좀 읽지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학원 안 다니고 한 중학교 저학년 때 책만 소설책만 한 1000권 정도 읽어놨으면은 그래서 자동으로 확률 같은 거 잘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 그 부분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확인을 하고. 걔는 하나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 그래. 너희들 뭐 예전에 뭐 경우에서 할 때 뭐 보건 추출이냐 비보건 추출이냐 이런 거만 구분해서 하고 막 그랬었지. 우리는 보건 추출이냐 비보건 추출이냐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왜냐면은 두 개가 답이 아예 다르게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공식화시켜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내가 그림에서 표현을 해놓고 그대로 확률을 구하겠다는. 뭐야 이게? 내가 써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주머니가 있는데 흰 공이 4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있대. 자, 문제에서 주머니에 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들아 그 그림을 무조건 그리고 시작해. 무조건 그리고 시작해. 꼭 알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런 것들 얘기 안 해주면은 애들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냐. 근데 돌아버릴 것 같아. 그림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야? 흰 공이 몇 개인지 검은 공이 몇 개인지 안 보이잖아 잘. 이렇게 그려야지. 그치? 자, 그림이 이렇게 되겠대. 그리고 자, 우리 비보건 넣는데 안 넣는데 안 넣는데 끄는 공 다시 넣지 않는데 그리고 1회에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에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내가 B 사건이라고 정리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문제 풀이 나가는 방법이 문제 풀다가 다 이거에서 걸리게 돼 있거든. 자, 첫 번째는 그냥 말로 할게. 내가 한 번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편안하게 되면 몇 개 중에 몇 개? 7개 중에 4개? 되겠죠? 네. 근데 두 번째 여기 안 써놨나? 자, PB 하기 전에 첫 번째에도 흰 공이 나오고 동시에 두 번째에도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곱하라는 뜻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나와야 되니까? 흰 공이 나와야 되니까 7개 중에 몇 개? 4개가 나오고 나서 공을 다시 안 넣는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흰 거랑 3개 지우면 된다고. 그럼 몇 개 중에? 6개 중에 3개의 확률로 두 번째가 나오겠지.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부터 얘가 본격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얘들아 이런 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고. 뭐냐면은 그냥 PB를 구하래. PB는 두 번째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야. 근데 우리 아까 구하면서 봤지? 뭐가 맞냐면은 첫 번째에 흰 공이 나온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랑 첫 번째에 흰 공이 안 나온 다음에 즉 검은 공이 나온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같아 달라. 흰 공의 개수가 달라지잖아. 확률이 달라지잖아. 이게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지.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근데 알 필요가 있냐고.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나는 뭐만 알면 되냐면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첫 번째에 뭐가 나왔을 때랑 흰 공이 나왔을 때랑 첫 번째에 뭐가 나왔을 때랑 검은 공이 나왔을 때랑 확률이 달라지니까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을 때랑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왔을 때랑 두 개 뭐해서 분류해서 더해준다라는 거 하나만 내가 기억을 하면 되는 거라고. 조건 방법은 정말 쉬운 거야. 그림을 그려놓고서 내가 상황적인 것만 판단하면 당연히 더해주는 생각이 들어. 됐지?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왔대? 흰 공이 나오는 경우랑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를 분류를 할 거니까 첫 번째 흰 공이 나온다는 얘기는 7분의 4의 확률이고 얘는 7분의 3의 확률이야.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거 몇 개 중에? 6개 중에 3개라는 뜻이고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와서 얘가 사라지게 되면 6개 중에 몇 개? 4개라는 뜻이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내가 분류를 해서 더할 때 앞에 흰 공이 나올 때 검은 공이 나올 때 분류를 하게 되면 두 개의 확률이 한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이거 체크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는 걸 하면 되는 거고. 네 번째가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형태. 근데 예전에 좀 확률 문제를 좀 많이 풀었던 사람은 하나도 안 어려울 거야. 자, 우리 순서가 역순일 때. 자, 시간이 역순의 확률을 물어볼 때. 요게 조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자, 내가 두 번째 시행에서. 이걸 이제 짧게 설명하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확률. 사건이 A가 첫 번째 뽑은 거고 B가 두 번째 뽑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A를 먼저 뽑고 나서 지금 B를 뽑은 거거든. 그런데 문제가 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어떻게 됐었을 확률이라는 거는 내가 구하려는 확률이 더 과거에 시간이 역순으로 돌아가서 앞에 거의 확률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것도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전체가 뭐냐면은 B가 일어났을 때야. B가 일어났을 때. 그때 A가 일어났었어야 한대. 그러면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었을 거를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까 전에 전체분의 전체 했을 때 얘를 분류를 했었어. 어떻게 분류를 했었냐면 이 B라는 사건은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또는 A가 일어나지 않은 다음에 B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 B는 요거 두 개로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앞에 뭐가 했었을 확률? A가 일어났었을 확률. 근데 B는 이미 일어난 상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A가 일어났었을 확률이라는 거는 A가 일어나고 나서 B가 일어나는 이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야. 너희들은 어떤 문제인지 잘 기억나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굉장히 편안한 문제가 되는 거야. 얘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그냥 나중에 일어났을 때 앞에가 어떻게 됐었을 확률이라는 거 물어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해서 구하겠다는 뜻이야. 이해가 돼? 그럼 뭐 계산하는 건 이렇게 정리만 되면 어렵지가 않다고. 자, 요 놈은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7개 중에 몇 개? 4개 곱하기 B는 6개 중에 3개라는 뜻이고 뒤에 거는 A가 안 일어났대. 그럼 흰 공이 아니라 뭐가 나왔다는 소리야? 검은 공이 나왔다는 소리지. 7분의 3의 확률로 검은 공이 나온 다음에 흰 공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4가 되겠지. 이 두 개의 B가 일어났던 상황 중에서 앞에 뭐가 일어났었을 확률? A가 일어났었을 확률. 흰 공이 나왔을 확률 7분의 4가 6분의 3을 구하라. 이게 조건방법의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키워드는 뭐냐? 내가 뭔가를 구하려고 열심히 글을 읽다 보니까 앞에가 어떻게 됐었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는 뜻이지. 됐지? 여기까지가 조건방법의 개념이니까 정리하고 문제를 빠르게 좀 풀어보자. 대부분 다 우리 그냥 말로 풀까, 말로. 어떻게 다 푸셨냐고? 선생님이 문제를 빨리 풀지.
그리고 얘가 교재가 어려운 교재가 아니라서 저기 직접 풀어도 되니까. 만약에 얘가 어려운 교재였으면 노트에다가 풀고 정리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2배 정도 걸리거든. 지금 3학년들 수능 같은 거 노트에다가 한 2가지 정도 풀어보고 그리고 나 정리해서 다시 만들어주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많이 안 풀어. 너희들 이제 이거 끝나면 뭐 나가면 부교재 나갈 거거든? 그럼 내가 부교재를 다 풀어서 너희들한테 나눠주겠니? 아닐 거 아니야. 문제를 내가 한 단어나 한 15개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 10개에서 15개 사이. 10개에서 15개 사이를 선생님이 고민해서 아주 깔끔한 풀이와 노가다 풀이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다 손필기본을 만들어서 줄 거야. 물론 설명도 해줄 거고, 나머지 문제는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고 공동해주는 받고 이렇게 할 거야. 부교재 다 풀어줘야지. 테스트지도 다 만들어놨어. 왜? 니들이 나의 메인이야. 난 너희들 보고 살아. 자, 우리 1번 보자. 1번은 예쁘게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문제 풀 때 표가 안 그려져 있는 상황이더라도 너희들이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보면은 A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을 한대. 근데 그 학생이 무슨 학생이래? 여학생일 때 라고 돼 있어. 몇 명이니? 130명이지. 130명이야. 근데 그 학생이 몇 학년 학생이래? 2학년 학생이래. 그럼 2학년 학생이면은 90이랑 70이랑 더해가지고 160으로 해야 되겠어? 아니면 70으로 해야 되겠어? 당연히 70으로 해야 된다고. 이거 160이라고 대답하면 바보라고. 그래서 걔네가 어렵지가 않아. 자, 4번. 표가 안 그려져 있지. 원래 문제에 안 그려져 있지. 그치? 선생님 표 그려놨지. 너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게 아니야. 이거 쌤이 직접 문제 푼 거야. 문제를 이렇게 표를 그려서 풀어야 된다고. 똑같이 표 그려서 문제 풀도록 해. 넘어갈게.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문제가 쉬우니까. 자, 여기 있네. 여기 5번. 5번은 좀 그림 좀 그리고 가자. 뭔가 PA가 어떻고 저떻고 PA&B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항상 벤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한다고 그랬어. 자, 1번은 PA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0.2라고 돼 있어. 그 다음번에 PB가 나와 있니? 뭐가 나와 있니? PB가 0.4라고 돼 있어. 자, 이거 독립 아니야? 여기다가 0.06 쓰면 0.08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A 여집합 and B의 여집합이라는 얘기는 합한 거 바깥쪽 부분이 얼마라고 돼 있어? 0.5라고 돼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0.5라는 얘기야? 요 부분이, 요거 두 개 합한 부분이 바깥쪽이 0.5니까 1에서 0.5를 빼서 얘가 0.5가 됐다라는 소리지. 그랬을 때 뭐 구하라 그랬냐면 P, 자,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 요거는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나는 그 B가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A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B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식 안 써도 뭐가 일어날 때 그림상으로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어. A가 일어날 때 얼마분의 0.2분의 B가 일어나는 확률, 얘가 전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치? 근데 그게 여기가 0.5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해서 얘 빼주면 여기가 얼마 나와? 0.1 나오지. 0.1 계산하겠다는 뜻이야.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대전제가 경우의 수든 뭐든 다 우리 집합이랑 명제랑 확률 경우의 수는 싸그리 다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밴드밴드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괜찮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 7번하고 8번 또 밴드밴드 문제에서 조금만 더 하자. 두 번째 거 하자. 두 번째로 자, PA가 9분의 2라고 나와 있어. 9분의 2. PB가 9분의 4라고 나와 있어. 9분의 4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9분의 1이래.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9분의 2고 9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지. 그냥 다 보이잖아. 여기가 9분의 4고 9분의 1이니까 여기가 얼마? 9분의 3이지. 그리고 요거 3개 합치면 얼마야? 9분의 2에다가 9분의 3 더하니까 요 부분의 확률이 9분의 5가 되겠지. 여기까지 그냥 빨리빨리 찾아놓고 문제에서 뭐 보라고 그랬냐면 자, B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9분의 4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얼마? 9분의
9분의 5분의 요것이 아닐 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거는 요 칠해진 부분에서 A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합한모음뼈고 완전 바깥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림 보이니? 너무 단축시켜서 그랬어? 너무 단축시켜서 그랬어? 하하 알았어.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가 뭐냐면은 요게 일어나지 않을 때의 상황이야. 요게 전체 상황이야. 요럴 때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냐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노란색이 전체니까 A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요 부분만 칠해진다고. 요 빨간색 부분만 칠해진다. 근데 요게 뭘 뜻하는 거냐면 합한 부분이 아닌 것 뜻하는 거라고. 이해됐지? 합한 부분이 여기 9분의 5라고 나와 있네. 그럼 그게 아닌 부분이 얼마? 9분의 4. 그냥 그림상으로 구하는 게 제일 편해. 쉬운 하지 마. 넘어가자. 발전도 똑같으니까 넘어가 버리고. 와. 문제들이 너무 쉬워서 사실은 몰라 너무 쉬운데 또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자 9번 같은 문제. 너희들 저기 졸려올까봐 아 이거 재밌다. 이게 누구 졸고 있었지? 여기 서진이 졸고 있으면 아 서진이는 좀 힘들 거 준이 졸고 있으면 발사 한번 해봐야 되겠네. 분필이 아까워. 분필 한 200원짜리야. 자 10개의 제비 중에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가 있는 상자라고 나와 있어. 그럼 뭐라고 표시할 거냐고. 뭐라고 표시할 거냐고. 표시를 안 하지 말고 눈으로 풀지, 절대로 눈으로 풀지 마. 아무리 쉬운 거라도 무조건 실수 나오니까. 그냥 당첨 제비가 모두 10개가 있는데 그냥 당첨 제비라는 거는 내가 맞은 게 3개고 얘가 몇 개? 내가 7개라고 이렇게 써오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총 10개고 A, B 순서대로 한 개씩 뽑는데 이런데 줄 안 쳐지면 너희들 실수 나오니까 A가 뽑고 그 다음 거에 누가 뽑는데 B가 뽑고 몇 개씩 선택한대? 한 개씩 선택한대. 얘 한 번, 얘 한 번 뽑고 끝이라는 뜻이야. 1번 A, B 모두 당첨 제비를 뽑는데 A가 못 뽑고 동그라미 뽑고 동시에 B가 동그라미를 뽑아야 하지. A는 동그라미 뽑을 확률이 얼마야? 10개 중에 3개 동이잖아. 그리고 그리고잖아. 곱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내가 10분의 3을 할지 9분의 2를 할지는 다른 게 아니라 당첨 제비를 다시 넣는지 안 넣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안 넣는데 그럼 9분의 9개 중에 몇 개 하나 나갔은 거잖아. 2개. 이런 게 무슨 조건과 확률이고 무슨 확률이고 확률 고생률이 다 필요 없는 거라고. 말 써져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제 이 얘기 더 이상 안 할게. 두 번째,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래. 야, B가 뽑는데 뽑을 확률을 구하래. A가 뭘 뽑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당연히 분류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분류할 거야? A가 동그라미 뽑고 B가 동그라미 뽑을 수도 있고 A가 X를 뽑고 B가 동그라미 뽑을 수도 있잖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럼 B가 A가 동그라미 뽑고 위에 썼듯이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가 되는 거고 A가 10개 중에 7개를 뽑았을 때 B가 동그라미는 9개 중에 몇 개야? 얘가 나갔으니까 3개 다 있지. 그리고 이제 쉬운 문제는 확인 안 해줘도 되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분류를 했을 때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거 꼭 눈으로 한번 확인해야 실수 안 되니까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고 그러면 돼요. 12번 앞에는 조금 많이 해주고 뒤에는 좀 우리 건너뛰자. 자, 정사면체가 하나 있고 주머니가 하나 있어. 근데 뭘 한다고 그랬냐면 정사면체를 던지고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대. 정사면체를 뭐하고 던지고 나서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대. 정사면체에는 숫자가 1번 숫자, 2번 숫자, 3번 숫자, 4번 숫자가 섞여 있고 그 다음 번에 써져 있고 여기는 흰 공 몇 개 하고 3개 하고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쓰면 얼마나 눈에 잘 들어오냐고. 그랬을 때 바닥에 닿은 적힌 수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공을 동시에 꺼낸대. 여기 몇 개 꺼내? 한 개 꺼낸다고. 여기 몇 개 꺼내? 2개 꺼낸다고. 여기 몇 개? 3개. 여기 몇 개? 4개 꺼낸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분류를 할 때 확률 계산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앞에
분류했을 때의 확률도 꼭 곱해줘야 되니까 얘가 1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합이 1이라는 거 확인하고 하나 뽑았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올 확률이냐면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이래. 그럼 얘는 흰 공이 2개가 절대 못 나오지. 여기는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흰 공이 2개 나온다는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 여기는 4개 중에서 3개를 꺼낼 때 흰 공이 2개라는 얘기는 흰 공이 2개 나와야 하고 그 다음번에 검은 공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뜻이지. 그리고 여기는 4개 중에서 몇 개 꺼낼 때 4개 꺼낼 때 흰 공이 2개 나오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다라는 상황이 그림에 그냥 찰떡같이 보인다고. 그 그림 그리라고. 이해됐어? 참고로 나는 주머니를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싶어.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야. 근데 선생님이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애들 다 이거 박스 형태로 바꿔서 그려. 편안하게 빨리 그리기 위해서. 나도 박스 형태로 바꾸고 싶은데 난 이 주머니가 너무 예뻐가지고 복주머니가 되는 생각이 들면 나 이거 버리지 못하겠더라고. 너희들에게 수업을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었어. 복을 주고 싶어. 진짜 나 선생님 마음이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4분의 1 곱하기 0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0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0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0이잖아. 그리고 여기에 미래 다 계산하지 마, 얘들아. 계산하지 마.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건 4분의 1 묶어낸 다음에 얘 2개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치? 자, 우리 NCA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지? 자, 나한테 처음 듣는 애들도 있으니까. 자, 요거는 시간 2초 단축이야. 시간 2초 단축. 2초 단축. NCA는 요거에서 하나 모자른 거를 얼마로 나눌 거냐면 2로 나눌 거야. 그런데 n 곱하기 n-1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짝수거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편하네. 이거 10으로 쓸 필요가 없어. 11C에 2라고 하게 되면 10이라고 10 중에서 짝수가 뭐야? 10이잖아. 그러니까 11 곱하기 5에서 56이라고. 그리고 뭐 7C에 2라고 나오게 되면 짝수가 얼마야? 6이잖아. 7, 3, 21이라고. 그치? 2초 단축. 아니야. 너희들 이거 식 쓰면 2초가 아니라 5초쯤 단축돼. 그러니까 식 쓰지 말고 바로 찾아낼 수 있게 한번 봅시다. 많이 나오는 거 60에서 얼마야? 20?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 S 6,3 얼마야? S 6,3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너희들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야. 안 외워도 돼. 다행이다. 미안해. 아이고 S6,3이라는 게 있는데 너희들 경제수학에서 배울 거야. 경제수학 들으면. 깜짝이야. 익숙한 숫자는 얘들아 빨리 익숙해져야 돼. 진짜. 이런.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 끝난 다음에 총평을 해줄 건데 내가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너희들한테 강조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나와 있는 긴 글의 상황을 그냥 그림이나 글로 잘 표시하자. 빼먹지 말고. 그게 확률 잘하는 방법이야. 자, 13번 문제 같이 읽으면 얘도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죠? 선생님이 필기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도 비슷하게 따라 쓰면서 문제 풀어요. 어렵게 얘기하려고.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래. 자, 비가 왔어. 그 다음번에 비가 왔어. 확률이 얼마나 되냐? 2분의 1이야. 이 얘기는 뭐가 또 숨어져 있는 거야?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오거나 또 비가 안 올 수도 있지. 그럼 얘가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안 올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로 숨어져 있는 거야? 2분의 1이라고 숨어져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비가 안 온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이 얼마? 3분의 1이야. 그럼 얘도 뭐가 숨어져 있어? 비가 안 온 다음에 다음날 안 올 확률이 얼마라고? 3분의 2라는 놈이 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비가 왔대. 자, 월요일날 자 비가 왔어.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언제 물어보니? 목요일날 비가 올 확률을 구하래. 뭐 이런 거를 어디다가 쉽게 다 대입해서 할 거냐고. 그냥 이렇게 딱 나오면 비가 왔어 확정된 거야. 화요일날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여기에 비가 오면 그 다음번에도 비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번에 비가 무조건 와야 되잖아. 이 다음날에 비가 왔을 때 수요일날 안 올 수도 있잖아. 그 다음번에 이 다음날 안 올 수도 있고 그 다음번에 올 수도 있고 여기는 무조건 와야 되고 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요 네 가지 왜 있어 없어? 없지.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는 고정된 놈이고 얘는 오거나 안 오거나 오거나 안 오거나 그냥 이게 제곱 네 가지. 개수가 많아지면 확인해야 돼. 이런 뜻이고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한 다음에 저거 그냥 갖다 놓아야 쓰면 끝이야. 네 가지 분류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5니까 여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된다는 뜻이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온 다음에 안 왔으니까 2분의 1이고 안 온 다음에 오는 건 저 밑에 있는 3분의 1이고 괜찮지? 이렇게 해서 두 개 해주면 되겠지. 16번 문제. 이길 확률이 0.7인데 언제? B가 왔을 때 이때 승리할 확률이 얼마? 0.7. 그럼 비 온 날 패배할 확률이 얼마? 0.3. 꼭 이런 뜻이라고. 비가 안 왔어. 승리할 확률이 얼마래? 0.4래. 이상하네. 수중전에 강하네. 그지? 해는 0.6이라고 돼 있는 거라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경기가 열리는 날 30%의 확률로 비가 온대. 라는 뜻은 이날 비가 와, 안 와? 그렇지! 그거야! 몰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언제 비가 오냐고. 몇 퍼센트의 확률로? 30%의 확률로 비가 오는 거고 70%의 확률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야. 뭐 다른 문제야. 다 똑같은 문제지. 근데 이때의 승리할 확률은 요거네. 그래서 얼마? 0.7이 되는 거고 이때의 승리할 확률은 얼마? 0.4. 너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야. 됐지? 계산이니까 산수니까 넘어가고 원래 문제를 쌤이 다 안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너희들 필기본 보고서 좀 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거 좀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몇 문제는 계산하는 것까지 좀 보여줄 거야. 몇 문제는. 자, 공을 꺼내래. 주머니 A, 주머니 B 두 개 나오면 뭐 한다고? 주냐? 주머니 A 그리고 주머니 B 뭐 한다고? 그린다고. A 주머니에는 흰 공 두 개, 빨간 공 몇 개? 한 개. 그 다음번에 흰 공 세 개, 빨간 공 몇 개? 한 개. 참고로 선생님이 흰 검을 이렇게 제일 많이 표시를 하는데 색깔이 세 가지 나오면 그러면은 동그라미 세모 X 쓰면 되고 색깔 두 가지 나오면 그냥 동그라미 X로 돼. 이런 뜻이고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해서 동시에 두 개의 공을 뽑았을 때 모두 흰 공이 확률이 돼. 결론적으로 뭐 구하는 거야? 모두 뭐가 나와야 돼? 흰 공이 이렇게 나와야 돼. 두 개 뽑았을 때. 근데 어떤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어디 주머니에서 나올 수도 있고 A 주머니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B 주머니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아까랑 똑같이 분류될 때의 확률이 앞에 곱하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 내용이 괄호 안에 주머니 A, B를 선택할 확률은 어떻다고?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얘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이고 2분의 1이고 얘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인데 여기에서 내가 두 개 꺼낼 때 흰 공 두 개 나온다고. 32분의 22 되는 거고 여기는 42분의 42 어떻게 계산한다고? 상위 요걸 계산한다고. 그치? 그 다음번에 32 이렇게 되겠지. 그림만 잘 그리고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어렵지가 않은데 근데 사실은 그래.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너희들 해석을 잘 못하는 거야. 자, 20번은 조금 어려우니까 20번 천천히 같이 풀어보자. 좀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좀 건너뛰어볼게. 자, 사가 3개와 복숭아 2개가 있다. 사가 3개하고 자, 복숭아가 이렇게 2개가 있어. 임의로 4개의 과일을 택해서 여기에 과일을 4개를 택해가지고 A 학생,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한테 나눠주는데 끝난 게 아니고 나눠준 다음에 남아있는 과일을 얘한테 준대. 여기까지 딱 읽는 순간에 과일이 5개 있고 하나씩 준 다음에 남아있는 과일을 준대. 뭘로 분류해야 되겠어? 남아있는 과일이 줄 거 아니야. 물론 처음 스타트 하자마자 주는 걸로 분류를 해도 상관없거든?
근데 읽다 보니까 남은 과일이 뭐가 남는 경우랑 사과가 남는 경우랑 얘가 남는 경우하고 남는 과일이 뭐인 경우 얘가 남는 경우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얘를 남겼다는 얘기는 과일을 4명한테 어떻게 줬다는 얘기야? 하나, 둘, 셋, 4개 줬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번에 얘를 남겼다는 얘기는 3명한테는 얘 주고 1명한테는 뭐 줬다는 얘기야? 얘 줬다라는 얘기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준 상태에서야 이렇게 준 상태에서 얘를 줄 때 얘를 줄 때 이 학생이 가진 공이 과일이 같은 종류일 확률 얘 누구한테 줘야 돼? 4명 중에 2명한테 줘야 같은 과일이 되는 거겠지. 얘를 주면 4명 중에 1명한테 줘야지 같은 과일이겠지. 그치? 2개 더하면 답이 된다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남는 확률까지 곱해야 된다고 그랬지. 얘가 남는다는 얘기는 어떤 확률로 얘가 나와? 5개 중에 3개의 확률로 얘가 남는 거고 얘가 남는 거는 5개 중에 2개의 확률로 얘가 남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이 자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 플러스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지? 해석적인 부분이니까 어떤 식으로 분류를 했는지 잘 확인하고 따라와봐. 참고로 이 부분은 선생님의 해설지를 문제를 딱 풀고 나서 해설지가 엉망으로 풀어놨을 것 같아서 해설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나 엉망으로 풀어놨어. 앞에서 미리 분류를 해놓고 가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풀려 있는데 이렇단 얘기고 자 뭘까 21번을 너희들이 해봐. 24번 하자.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아. 문제가 길어. 당연히 기출 문제야. 당연히 기출 문제야. 자, 상자 A에는 빨간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가 있고 A 상자에는 빨간 거 3개하고 검은 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 있고 B 상자는 비어있대. 얘는 비어있어. 얘는 비어있어. 임의로 2개를 꺼내서 빨간 공이 나오면 여기다 내가 2개를 꺼냈는데 빨간 공이 나온대. 그냥 눈으로 읽지 마. 빨간 공이 내가 2개를 꺼내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나와서 빨간 공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뽑아서 빨간 공이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빨간 공이 나오면 문제에서 뭐를 한대? 실행 1을 한대. 그리고 빨간 공이 안 나오면은 실행 2를 한대. 자, 실행은 뭐라고 돼 있어? 꺼낸 공을 그냥 B에다가 넣는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꺼냈을 때에는 B에 요거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요렇게 꺼냈을 때에는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요렇게 꺼냈을 때에는 B에다가 넣고 B에다가 먼저 넣고 그 다음번에 A에서 2개의 공을 꺼내서 삭제 B에 더 넣는데 그러면 실행 2가 끝나게 되면 여기에 공이 2개가 더 들어가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실행 2에서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얘 2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얘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이런 상황들이야. 그랬을 때 B에 들어가 있는 빨간 공의 개수가 몇 개일 확률? 1개일 확률. 당연하잖아. 얘 1 확률하고 얘 1 확률 2개 뭐 하라는 얘기야? 더 하라는 얘기잖아. 연상만 해주면 돼. 같이 연상해보자. 얘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2개를 꺼낼 때 이렇게 나와야 하지. 그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되니? 그냥 8C의 2분의 몇 개 중에 3개 중에 하나 나와야 하고 나머지 5개 중에 하나 나와야 하고 이렇게 되는 확률이에요. 되니? 자, 실행위는 먼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8C의 2분의 몇 C의 2야? 5C의 2라는 확률로 일단 나왔어. 그리고 넣었어. 넣은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노란색의 확률은 여기서 다시 꺼내잖아.
A에서 얘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X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없어진 상황이야. 그림 그리면서 표시하는 거라고.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다시 꺼낼 때 X랑 5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네. X가 5가 나온다는 상황은 6개 중에 몇 개 꺼낼 때? 두 개를 꺼낼 때 3개 중에 하나 나오고 또 3개 중에 하나 나오고. 다른 경우는 없고 두 개 뭐 해주면? 더 해주면 답이 된다는 뜻이야. (1번만) 하고 2번 너희한테 시키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까 풀었던 거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2번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2번도 같이 한번 고민해. 2번 한번 같이 한번 문제 한번 읽어봐봐. 자, A 상자에 흰 공 10개, B 상자에 흰 공 10개, 검은 공 10개가 들어가 있고 1에 1부터 3까지 뿅 할 때에 결론적으로 B에 들어간 흰 공의 개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래.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A에는 흰 공이 몇 개? 10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번에 B에는 검은 공이 10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상황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자, 뭐라 그랬냐면 실행 1, 상자 A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내서 상자 B에 넣는다 라고 되어 있어. 두 개를 꺼내서 여기다 넣는데 실행 2는 B에서 두 개를 꺼내서 여기다가 넣는데 또 A에서 두 개를 꺼내서 여기다 넣는데 공의 개수가 계속 변하지. 그러니까 싹 다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실행 1만 좀 표시를 해볼게. 여기서 두 개를 넣었어. 그러면은 여기는 흰 공이 몇 개가 있고 8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흰 공이 몇 개 하고 2개 하고 검은 공이 몇 개? 10개가 있는 상황은 실행 1이 끝난 다음에 동일해 달라? 얘는 동일한 상황이야. 실행 1이 끝난 다음에는 완전히 동일한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거라고. 실행 2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 여기서 꺼내서 A에다가 넣는다고 그랬거든? 두 개를 꺼내서 넣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흰 공이랑 검은 공이 섞여 있네? 그러면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흰 공 두 개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번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갈 수 있고 그 다음번에 검은 공이 두 개가 갈 수가 있네. 그럼 실행 2가 끝난 다음에 주머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는 검은 공만 몇 개? 10개 남았고 여기는 흰 공이 1개 남고 검은 공이 9개 남은 상황이고 여기는 흰 공이 2개 하고 검은 공이 8개가 남은 상황이야. 그래. 그런데 여기다가 넣었잖아. 아까 전에 몇 개 있었어 얘가? 8개 있었지. 얘가 2개가 들어오면은 흰 공이 10개인 상황. 그 다음번에 얘가 들어오면은 X가 하나이고 그 다음번에 흰 공이 9개인 상황. 이쪽에서 쓰니까 글씨가 엄청 안 써지네. 얘가 들어오게 되면 X가 2개이고 흰 공이 8개인 상황. 지금 이 세 가지는 실행 2가 벌어진 다음에 공의 개수인 상황이라고. 마지막으로 실행 3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다시 A에서 꺼내서 B에다가 넣었을 때 어떤 확률이면 흰 공의 개수가 홀수일 확률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두 개를 꺼내서 넣는데 흰 공의 개수가 무조건 여기는 2개로 끝나버리지. 이 상황은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면은 흰 공의 개수가 지금 1개였는데 여기서 2개를 꺼내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여기 들어갔을 때 흰 공이 홀수가 되려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검은 공, 흰 공이 2개가 와야 흰 공이 홀수개가 되는 거지. 이 상황 하나 나와. 밑에는 흰 공이 2개 있어. 그럼 여기에서 꺼내서 갈 때 흰 공이 몇 개가 가야 돼? 흰 공 1개, 검은 공 하나가 가야 되는 상황이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서 흰 공이 홀수가 되는 경우가 딱 정해져 있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뭐 하면 돼? 확률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라고. 자, 위에 거는 실행 1은 무조건 다 됐으니까 1이야. 실행 2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뭐가 가야 돼? 흰 공, 검은 공 가야 되지. 흰 공, 검은 공 선택해야 되잖아. 자, 전체 몇 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여기 써있잖아. 12개 중에서 내가 몇 개 선택할 때 2개를 선택을 할 때 흰 공이 하나가 선택이 돼야 하고 2C의 1 곱하기 10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10C1이 될 거고 이렇게 흰색으로 선택을 했어. 그리고 여기 도착한 게 이렇게 남았지. 이렇게 있는 10개의 공 중에서
재윤아 10개 공 중에서 어떻게 가야 돼? 흰 공간 2개가 가야 되네. 곱하기 10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을 하는데 흰 공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2개가 선택이 돼야 된다고. 얘가 내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나는 알아보는데 너희들이 선생님이 쓴 거 보고 못 알아볼 수도 있어. 그런데 나만이 알아볼 수 있게 왔다 갔다를 표로 예쁘게 그려야 돼. 쌤은 다 이렇게 그렸을 뿐이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갈 때 흰 공 2개가 가야 된대. 12개 중에서 내가 2개를 선택을 하는데 흰 공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2개가 선택이 돼서 이렇게 갔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10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와야 되니까 얘는 쉽지. 8Cl 곱하기 2Cl 2개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이해됐니? 네. 재윤아 피곤하면 졸리면 어떻게 한다? 일어나서 듣는다. 뭐 가는 거야? 이거 아마 필기가 더 깨끗하게 돼 있을 거야 얘들아. 자 우리 25번. 자 1번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하면 뭐래? 얘들아 여기 2반이 있으면 어디서 싸워? 여기서 싸우겠지. 2반이 여기 있으면 어디서 싸워? 여기서 싸우겠지. 2반이 여기 있으면 어디서 싸워? 여기서 싸우겠지. 분류가 몇 가지로 되는 거야? 2가지로 되는 거야. 우리 별에서 싸우는 경우하고 그 다음번에 하트에서 싸우는 경우하고 2가지로 분류를 할 거야. 별에서 싸운다는 얘기는 2반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에 또는 여기에 있어야 되지. 얼마의 확률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중에 2자리의 확률로 2반이 여기 있을 수 있고 2반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6자리 중에 몇 자리? 4자리의 확률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자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싸우려면 2반이 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자 2반이 승리만 하면 되네. 그 확률이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자 여기 잘 보자. 여기서 싸워야 돼. 2반이 여기 있어. 여기서 뭐 해야 돼? 승리해야 돼. 또 여기서 뭐 해야 돼? 승리해야 2반이 도착을 해. 그러면 2반이 저쪽으로 올라갈 확률은 2분의 1이 2번. 그래서 4분의 1이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해서 틀리는 애들 많아. 왜? 1반은 생각을 안 해서. 1반도 여기서 지면 싸워 못 싸워? 못 싸우잖아. 여기서 이기고 올라가야 되겠지. 얘는 누가 올라와도 상관없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누가 올라와도 상관없다. 아무렇게나 해. 확률 1이니까 신경 안 써줘도 되고 1반이 여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 1반이 승리하는 확률 얼마? 2분의 1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뜻이야. 되게 쉽지? 혼자 풀 때도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 얘들아. 어렵지 않아. 내가 잘 표현만 하면 되게 쉬워. 자 28번. 아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네. 이거 몇 번 유형 몇 번이니? 안 써도. 자 일단 28번까지 좀 하고 좀 잠깐 쉬든지 하자. 힘들어졌어. 아니야 마지막 거 저기 그 연습 문제 중간에 끝 밑에까지만 할 거야. 유형 7번이요. 그 유형 7번이야? 7. 유형이 몇 개 있다고? 33개 있다고? 유형은 33초까지 있어. 아 33초까지? 33초까지면 33개라는 얘기잖아. 큰일 났네. 유형이 25개 있어요. 아 유형 25개 있어? 아 몇 개 안 되네. 19개요. 아 오늘 할 게 19개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끝. 끝난다고 했어. 19개야? 네. 그게 몇 번이라고? 7. 내가 시간 조절을 못하는 건 내가 너무 쉬운 거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니?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해도 돼 얘들아. 나 너희들한테 대답을 강요하지 않아. 자 이거 보자. 여기 보면 있잖아. 갑이 우승했는데 우승했을 때 세 번이죠. 자 이런 것들은 한글 놓치면 안 된다고. 갑이 뭐 했대? 우승했을 때 몇 번 시합에서 우승했어? 그러면 3번 시합에서 우승했어. 확률이야. 갑이 우승을 했대.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서 우승하면 여기 2번이야. 여기 한 번 이기고 한 번 이기면 되니까. 여기도 몇 번? 2번이야. 여기도 몇 번이야? 3번이야. 여기 몇 번이야? 3번이야. 여기 몇 번이야? 한 번 이기고 2번이 2번이지. 아, 갑이 우승했을 때가 3번 싸워서 우승할 수도 있고 2번 싸워서 우승할 수도 있네. 그러면 갑이 우승을 했다는 얘기는 몇 번 싸워서 우승할 수도 있고 2번 또는 3번 싸워서 우승했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번 싸워서 우승했으라면 3번 싸워서. 그냥 확률 자체로 말 그대로.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2번 또는 3번 되겠어?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게 경우에서는 이제 틀리는 문제들이야. 얘가 2번 싸웠다는 얘기는 갑의 자리가 이 자리 있을 때 2번 싸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얼마의 확률로? 5분의 3의 확률로. 그리고 3번 싸워서 우승했다는 얘기, 3번 싸운다는 얘기는 여기 있을 때 확률이네. 그러면 5분의 3의 확률로 갑이 저기에 자리를 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자리를 했을 때 뭐 했대? 우승을 했을 때. 우승했을 때까지가 전제야. 그지? 우승까지 해야 돼. 자리 선택이 끝난 게 아니고 우승까지 해야 돼. 여기서 우승하자. 여기서 한 번 이기지. 여기서 한 번 이기지. 2번. 갑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겠니? 이길 확률 지랑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2분의 1이 몇 번 이겨야 돼? 2번 이겨야 되고, 여기는 3번 싸워서 우승해야 되니까 3번 다 뭐 해야 돼? 이겨야 되지. 여기 2분의 1이 몇 번? 3번일 때 여기가 5분의 3은 2 안에 2가 아니에요? 5분의 2야. 맞아 얘들아. 5분의 2지 당연히. 5분의 3이나 5분의 3 더하면 1이 넘어가지고. 여기 3이라고 써놓고 5분의 3이라고 쓰면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시험부터 절대 하지 마. 5자리 중에 2자리야. 자, 이런 거 너희들 실수 나오겠다. 완전 그렇게. 자, 요랬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갑이 우승했을 때라고. 근데 그 중에 갑이 몇 번 싸워서 우승했을 확률? 3번 싸워. 3번 싸워서 우승했을 확률. 여기. 3번 싸우는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3번 싸워서 우승을 했을 확률. 이거는 계산까지 보여줄게. 모든 참고서는 이거 계산을 따로따로 다 해놨어. 근데 복잡하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써놔야 5 다 약분시키고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제곱 있으니까 약분시키면 여기 2를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된다고. 그럼 이거 얼마? 6 플러스 2분의 2니까 답이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따로따로 계산하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 이런 뜻이야. 아하,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얘들아, 표 써있는 거 보고 이해할 수 있겠니 없겠니? 거기 문제를 읽다가 S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안 하고 그 다음번에 LTE를 사용하고 안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2x2 표 그려야 되겠지. 네. 그냥 그런 내용이야. 밑에 K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2x2 표 그려야 되겠다 안 그려야 되겠어. 그냥 그리면 되는 거라고. 여기 말로 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쉬는 시간 줄 거야? 어디까지 하고 있어? 이거 조건부 확률이 안 끊기네? 안 끊기네. 잠깐 쉬자.